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DNT입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부의 목적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DNT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대표적인 장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립 공정에서 노칭 부분에 해당하는 레이저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사업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적정 가격, 그리고 수합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공정은 크게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화성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립에서 첫 번째 단계가 노칭 공정입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여를 보시면은 제가 2차 전지라고 했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DENT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은 19년부터는 그래도 매출이 성장을 해오고 있고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22년 3분기까지는 현재 적자이긴 하지만 23년에 매우 큰 매출과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년부터 봤을 때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매출이 매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7분의 1, 8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익도 매우 큰 손실을 봤죠. 이익이 매우 안 좋으면은 이런 업체들은 향후에 우리 재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상태에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꼭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같은 그런 안 좋은 주주한테 안 좋은 이벤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주를 보겠습니다. APS 홀딩스가 대주주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AP 시스템이라는 그런 기업의 대주주가 APS 홀딩스거든요. 그러면은 AP 시스템과 또 DNT의 관계가 또 좀 있어요.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AP 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11월 25일자로 DNT로부터 2차 전지 장비 150억을 수주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2차 전지 장비를 DNT가 필요하러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주 받은 것을 내부 거래 목적으로 재수주 준 거 아닌가? 아니면은 수주 받은 거에서 일부 부품을 다시 AP 시스템에게 수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사 채용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품 매출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디스플레이 사업부, 2차 전지 사업부가 있죠. 보시면 대부분이 다 디스플레이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사업부는 2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22년 3분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렇지만 23년에는 반대가 될 거예요. 대부분이 2차 전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레이저 노칭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칭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노치라고 하면은 해안의 절벽 아랫부분 좁고 깊게 형성된 침식 지형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치를 2차 전지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V자 형태를 모양을 만드는 것을 노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칼날 프레스 방식을 사용했는데 DNT에서는 레이저 방식으로 공정 진행을 가능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방식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장비라고 해서 그냥 덜렁 레이저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레이저에서도 이제 많은 유닛이 존재합니다. 공급해주는 유닛,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커팅, 결과 측정, 그다음에 이제 클리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장비를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공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전극 공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믹싱, 그다음에 코팅,
그리고 이제 아변 프레싱, 여기가 아변 프레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슬리팅.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노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슬리팅이랑 노칭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슬리팅은 큰 범위에서 무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제품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 있는 데가 이제 도포가 된 거고, 여기 하얀색 부분 있죠? 그런데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이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응급제가 도포가 안 된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을 잘라주는 것이 슬리팅이라고 보면 되고, 노칭은 이런 이제 파란색 부분, 도포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노칭입니다. 이 차이점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국 공정, 조립 공정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는 이제 노칭 공정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레이저 설비가. 하지만 향후 먼 미래에는 이제 슬리팅에도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노칭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노칭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노칭하고 이제 프레싱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레이저 노칭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앞에서는 얘기는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율이 좋고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적층으로 설비 구현이 가능하고 이물질이 없습니다. 이물질이 없으니까 수율이 좋겠죠. 그리고 운전 비용이 더 낮고 교체 주기가 더 깁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아마도 조금 더 비싼 장비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유한타 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투자자라면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레이저의 확대로 중장기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현재는 LG에만 납품을 하고 있지만 SDI나 SK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유지 무지 부분, 그러니까 양음극제가 도포가 된 부분 안 된 부분 구분 없이 레이저 노칭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양극재, 음극재 모두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양극 쪽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피도물이잖아요. 이 피도물이 알루미늄인 상태가 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앞서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20년 3분기 수주 잔고는 약 560억. 그리고 3분기 공시 이후에도 수주 공시를 좀 했었거든요. 수주 공시를 종합을 시켜보니까 총 530억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3분기 누적 수주액보다 그 이후에 1분기 동안 발생한 수주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2,800억의 수주를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네시는 이미 수주 공시를 했기 때문에 빼고 보더라도 한 2,400억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1기가와트 아워당 약 12억 정도의 수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 진입 장벽을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전극 공정이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립에서 노칭 공정도, 특히 레이저 부분 말하는 거예요. 레이저 부분 노칭 공정도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LG 엔솔의 투자 계획이에요. 왜? LG 엔솔에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LG 엔솔의 투자 계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다른 업체들의 확장성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노칭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슬리팅이라든지 탭 웰딩 혹은 리드 밴딩, 조립 용접 이런 부분도 추가로 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이제 참조하시고요. 조립 공정에서 여러 업체가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와중에 노칭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PNT, 유일에너테크, 이제 DA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상장사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 엔솔의 이제 수혜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K나 삼성 SDI에서는 이제 수혜가 없겠습니다.
재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익잉여금이 없죠. 오랫동안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오히려 적자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같은 주주들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그런 형태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에서 19년에 가면서 전환사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에서 20년 가면서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던 거고요. 미래에는 이런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런 부분이 다시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유동성은 괜찮습니다. 유동자산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많죠.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부채 비율은 좀 높아요. 자본 총계가 270억인데 부채가 624억이죠. 200%가 넘습니다. 현재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보셔야겠죠. 불과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급격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차입금이 존재합니다. 차입금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거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만큼 안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금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좋은 소식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볼게요. 예상 매출은 23년, 24년에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영업이익도 매우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되게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저항선은 11,600원 수준, 지지선은 9,300원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작년 이제 9월, 10월 달쯤에 보시면은 매우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의 절반 정도가 이제 9,000원하고 만원 사이 정도 되죠.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여기 보시면 이제 만원 좀 아래에서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원 정도 수준의 만원하고 9,000원 사이가 이제 지지선이 될 역할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은 주봉에서 보면 계속 실적이 안 좋으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이제 수혜주로 곽강을 받으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10월 달에 많은 거래량과 함께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횡보하거나 우상향을 하는 추세를 계속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D&T, A-프로 대표적으로 LG 엔솔 향만 납품하는 그런 장비주들이죠. 장비를 많이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10월 달에 거래량 무척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죠. 그때 기관이 비중을 늘렸다라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프로랑 D&T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매출 규모는 A-프로가 훨씬 커요. 근데 D&T는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D&T가 최근 주가 흐름이 매우 좋고 A-프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D&T의 적정 주가는 극히 주관적인 적정 주가는 약 18,800원 수준입니다. 이건 제 기준이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예상이익은 24년 증권사 추정, 멀티플은 제가 기준으로 13을 줬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수학 분석이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T의 시그널이 있다면 당연한 거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계획, 그리고 레이저의 적용 확대, 고객사가 확대가 될 수도 있겠고,
공정의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면서 DNT를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